럭셔리 SUV를 12만 5천 달러에 샀지만 10년 후 소유 비용이 거의 20만 달러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보증기간이 끝난 뒤 필요해질 정신과 상담비는 포함도 안 한 금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계좌에서 큰 돈을 날릴 수 있는 5대의 럭셔리 차를 소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차를 차고해 드릴 만한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통 어떤 부분이 고장나는지,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럭셔리 차량은 새 차일 때 가죽 시트, 첨단 기술, 큰 스크린, 부드러운 주행감, 성공했다는 느낌까지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도 보증기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 럭셔리 차량은 시간이 지나도 멋지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성형수술로 망가진 할리우드 유명인처럼 변합니다. 이 순위를 아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차량은 원래의 권장 소비자 가격, MSRP, 10년 감가상각, 연간 1만 마일 기준 연료비, 보험료, 그리고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목록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렉서스 LX 700H입니다. LX는 1996년에 시작됐으며 항상 토요타 랜드크루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원래 젤렉스 450은 거의 30년 전 턱시도를 입은 랜드크루저와도 같았고 젤렉스는 거의 어떤 럭셔리 SUV도 가질 수 없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오래 살아남아 노후차가 될 정도입니다. 젤렉스 모델들은 25도만 30만, 심지어 40만 마일을 주행한 차량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렉서스 LX 오너는 연금 계좌를 3개나 가지고 있고 재정 설계사도 있으며 여전히 보증서 문서를 재미로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탁기 하나 사기 전에 6개월이나 조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알죠. 이 SUV들의 원래 가격은 2026년에 약 11만 5천 달러였고 10년이 지난 후의 가치는 약 4만 5천 달러입니다. 감가상각 손실로 인해 7만 달러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10만 마일 또는 10년 동안의 연료비는 약 2만 달러이고 보험료는 약 2만 2천 달러가 들게 됩니다. 정비 및 수리비는 1만 8천 달러이고 모든 요소를 포함한 해당 차량의 총 소유 비용은 13만 달러입니다. 4만 마일에서는 대부분 정기 정비 수준입니다. 오일 교환, 필터, 오일류 교체 등이 있고 6만 마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땐 하이브리드 냉각계통 정비나 서스펜션 부싱 등을 다루게 됩니다. 수리 비용은 물론 1,0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마일에 도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부품이 닳아 없어지거나 누수가 생깁니다. 냉각수, 오일 등이 새기 시작하죠. 그런 부품들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워터펌프, 하이브리드 점검, 일반적인 소모품과 수리 비용이 2,000에서 5,000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렉서스 LX를 소유하는 것은 카지노에 계산기를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렉서스 오너가 아직 장기 감가상각을 계산하고 있을 때 다음 사람은 진입로가 에스컬레이드를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1999년에 등장해 북미에서 가장 잘 알려진 럭셔리 차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럭셔리 SUV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죠. 프로 운동선수들도 몰았고 유명인들도 몰았으며 래퍼들은 에스컬레이드를 중심으로 아예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프로 스포츠 계약만 하면 에스컬레이드 스타터 키트가 따라왔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차량 중 하나로 브랜드의 주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오너들은 주차 대신 부킹을 합니다. 이런 구매자들은 코스트코에 가는 걸 군사 작전처럼 여깁니다. 7명 승객, 2마리 개, 하키 장비, 겨울을 날 만큼의 식료품을 실을 수 없는 차량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 가격은 12만 3,295달러입니다. 10년 후 그 차량의 가치는 3만 5천 달러가 됩니다. 네, 꽤 아프죠. 감가상각은 약 8만 8,295달러입니다. 그리고 같은 10년 동안 최소 2만 6천 달러어치의 연료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보험료도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크려면 진짜 대장처럼 굴어야 하죠. 보험료는 3만 달러가 들 겁니다. 유지비도 2만 5천 달러를 넘길 겁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드의 총 소유 비용은 약 16만 9,295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그라이드 문제는 우리 모두 들어봤죠. 인포테인먼트 오류, 현대기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수리비용 일부는 1,000, 3,0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6만 마일이 되면 서스펜션 등 여러 부품이 닳기 시작합니다. 그 차량은 크기와 무게, 덩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변속기와 밸브 바디 문제도 있습니다. 6.2 엔진 장착 차량에서 커넥팅 로드 베어링 고장 등 엔진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리 비용은 3,000, 15,000달러입니다. 10만 마일이 되면 리프터 고장과 변속기 수리 등으로 6,000, 12,00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비용이 늘죠. 재미를 보려면 돈이 드는 게 이 게임의 룰 아닙니까? 에스컬레이드는 은퇴 자금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스크린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BMW X7 M60i입니다. BMW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이 회사가 대형 럭셔리 SUV 시장에 비교적 늦게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X7은 2019년에 BMW의 플래그십 SUV로 데뷔했습니다. 미션은 메르세데스, 캐딜락, 레인지로버와 경쟁할 만큼 크면서도 BMW 특유의 주행감을 유지하는 차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M60i는 이를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트윈터보 V8 엔진, 500마력 이상 출력, 거의 3톤 무게. 그런데요, 이 거대하고 웅장한 SUV는 10년 전의 많은 스포츠카들보다 더 빠르게 가속합니다. 평균적인 X7 구매자는 6명을 태우면서도 아이를 갖기 전에도 멋졌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미니밴을 탈 준비도, 은퇴할 준비도 안 됐죠. 그들은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유지비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11만 6,550달러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의 가치는 약 2만 8천 달러 정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이 무려 8만 8,550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연료비는 약 2만 3천 달러, 보험료는 2만 4천 달러, 그리고 유지비는 약 2만 8천 달러 정도입니다. N63 엔진은 문제로 유명하니 트랜스퍼 케이스나 심각한 엔진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10년 동안 16만 3,550달러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3만 마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센서, 냉각 시스템, 오일 필터 하우징 문제가 있습니다. 오일과 냉각수, 부동액이 섞이는 문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액티브 그릴 부품 문제도 있고 일반적인 수리 비용은 8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로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6만 마일, 즉 몇 년 후엔 트랜스퍼 케이스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일종의 공지사항처럼 되고 있고 많은 차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수리, 냉각 시스템 수리, 그리고 그 비용은 3,000에서 7,000, 8,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만 마일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BMW를 고주행 차량으로 봅니다. 이때 터보 쿨링 라인, 밸브 스템 실 문제와 엔진 오일 소모, 오일 누수 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수리비는 6,000, 1만 5천 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BMW는 자신을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이라 하지만 서비스 어드바이저는 궁극의 청구 머신이라 부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을 의미하고 실제로 즐거운 운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다면 Exotic Car Play Place에서 굿즈를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시작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레인지로버 P530입니다. 레인지로버는 1970년에 데뷔해서 사실상 럭셔리 SUV 세그먼트를 만들어냈죠. 레인지로버 이전에는 오프로드 차량들이 대부분 일하는 용도였죠. 레인지로버는 오프로드 성능의 럭셔리를 도입했습니다. 수십 년간 레인지로버는 왕족, 유명인, 정치인, 부유층이 선택한 차량이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수백 편의 영화와 TV쇼에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이 차량이 부와 지위를 즉각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평균적인 레인지로버 차주는 오프로드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이 거친 지형을 경험하는 건 홀푸드마켓 주차장,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뿐입니다. 12만 5천 달러의 출고가를 가진 이 레인지로버는 10년 후 가치가 2만 2천 달러로 떨어집니다. 즉 10만 3천 달러의 감가상각, 즉 가치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연료비로 2만 4천 달러가 들고 보험료로 3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은 큰 고장이 없었다고 해도 4만 달러 이상이 듭니다.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지 않았다고 해도 10년 동안의 총 소유 비용은 거의 19만 7천 달러에 달합니다. 19만 7천 달러입니다. 20만 달러가 현실입니다. 3만 마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은 냉각수 누수이며 이 차는 매일 냉각수가 새고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오류로 뒷부분이 처지면 에어라이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결함 수리비는 1,500, 5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6만 마일쯤 되면 워터펌프, 트랜스퍼 케이스, 에어 서스펜션 백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라이드 하나 고치는 데만 코너당 2,000에서 3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물론 5천에서 1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마일이 넘어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타이밍 체인 수리,
전기 모듈, 터보 차저 문제, 주요 구동계 수리 같은 것들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수리비는 1만에서 2만 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의 경고등은 사실 경고가 아니라 구독 서비스나 다름없죠. 그렇지만 레인지로버가 아무리 비싸도 메르세데스 엔지니어들은 복잡함을 보고 내 슈니첼 좀 잡아줘 라고 말했죠. 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S580은 10년 소유 후 가장 많은 돈이 드는 차로 불명예 1등을 받게 됩니다. S클래스는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럭셔리 세단일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수십 년간 S클래스를 달리는 실험실처럼 활용해왔습니다. 일반 차량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수년 전에 이미 S클래스에 먼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첨단 에어백, 야간 투시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안전기술들이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플래그십 럭셔리 세던을 만들 때 보통 이게 S클래스와 어떻게 비교될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 비용도 꽤 많이 드는데 기본 트림의 시작 가격이 약 13만 달러 정도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10년이 지나면 2만 5천 달러밖에 가치가 남지 않습니다. 그걸 중고로 팔아보세요. 아무도 그걸 사지 않을 겁니다. 감가상각은 10년 동안 약 10만 5천 달러이고 연료비는 약 2만 2천 달러에 달합니다. 보험료는 10년간 2만 8천 달러, 유지비는 3만 2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총 소유 비용은 18만 7천 달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문제로는 3만 마일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전자 모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천, 3천, 4천, 4천, 500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6만 마일쯤 되면 답이 없습니다. 에어매틱, 맞아요. 컴프레서나 에어스프링 등 부품 하나당 2천, 3천 달러가 들고 터보 냉각 시스템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는 비싸고 ED 제각 시스템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루는 건 차체 제어 전자장치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심각해지죠. 수리비가 4천, 8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10만 마일이 되면 터보 차저 수리, 오일 누유, 타이밍 커버 수리, 전자장치 고장 등 수리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8천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들고 계속 추가되니 정말 비용이 많이 듭니다. S클래스는 기술적으로 너무 앞서 있어서 결국 수리비 청구서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 점수판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렉서스는 13만 달러, BMW X7은 16만 3천 달러, 에스컬레이드는 16만 9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벤츠는 18만 7천 달러, 레인지로버는 19만 7천 달러로 10년간 소유 비용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레인지로버는 감가상각만으로 10만 3천 달러를 잃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580은 감가상각으로 10만 5천 달러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17만 달러입니다. BMW X7은 최대 1만 5천 달러의 수리비가 들 수 있습니다. 10만 마일을 주행한 후에는 렉서스 LX가 여기서 단연코 가장 저렴한 차량입니다. 그래도 10년 동안 소유하는데 약 13만 달러가 듭니다. 1위와 5위의 차이는 대략 6만 7천 달러입니다. 그 정도 돈이면 새로운 엔트리급 럭셔리 차량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럭셔리 차량은 사는 것보다 소유할 때 더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구매 가격에만 주목합니다. 감가상각, 유지비, 보험, 그리고 수리비가 조용히 모든 부담을 안겨줍니다. 럭셔리 차량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당신의 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뿐입니다. 가서 제 최신 BMW B58 영상들을 확인해보세요. 이 엔진과 차량은 소유하기에 정말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수십만 달러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 차오.